요즘 금값이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죠. 드디어 우리가 말로만 듣던 순금 한돈의 100만 원 시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올해 초인 1월 1일만 해도 살 때 기준으로 한돈에 87만 9천 원이었는데 불과 20일 만에 100만 9천 원까지 치솟으며 13만 원 넘게 급등한 상황입니다. 국제금 시세 역시 역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800달러 선을 넘기며 이제는 5,000달러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단순히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 같아서 잠깐 오르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번 상승의 이면에는 훨씬 더 깊고 구조적인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단기적인 소식들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입니다. 중앙은행들은 1970년대부터 2010년 정도까지는 금을 계속 팔아오던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태세를 전환해서 이제는 금을 가장 열심히 사들이는 순매수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조금 사는 정도가 아니라 매입 규모를 매년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키우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금에 집착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달러 중심의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특정 국가의 달러 자산이 정치적 이유로 동결되거나 압류되는 사건들을 전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이를 본 국가들은 달러 자산이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라 정치적 선택에 따라 언제든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반면 금은 누군가의 통제나 약속이 필요 없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누가 대신 갚아줘야 할 빚도 아니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가치가 연기되지도 않는 진짜 돈이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금값 폭등은 단순히 가격이 비싸지는 과정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달러 중심의 준비 자산을 금으로 서서히 재조정하는 거대한 흐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값의 기록적인 행진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은 시장의 폭발적인 움직임인데요. 사실 작년 한 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자산 1위는 금이 아니라 바로 은이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은은 무려 146%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하며 당당히 자산 상승률 1위에 등극했습니다. 은이 단순히 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구조적 대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 측면을 보면 우리가 매일 접하는 AI 데이터 센터부터 전기 자동차, 태양광 발전소, 그리고 각종 군사무기까지 은이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은은 모든 원소 중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첨단 산업에서는 대체가 불가능한 핵심 자원입니다. 문제는 쓸 곳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캐일 수 있는 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지난 7년간 시장에서 모자란 은의 양만 12억 온스가 넘고 현재 지구에 남은 매장량은 산술적으로 20년 정도면 고갈될 만큼 타이트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조차 반도체용 은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실물 공급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은 생산국인 중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은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며 본격적인 공급망 통제에 나섰습니다. 은 광산을 새로 개발해 실제 생산까지 이어지는 데는 보통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의 공급 대란을 해결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국제 은 시세는 온스당 90달러에서 100달러 선을 넘나들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전망은 더 높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09달러까지, 로버트 기요사키는 2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죠. 물론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1.5배에서 2배 정도 크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평균인 금은비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은이 전략적 산업자산으로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금과 은의 가격을 결정짓는 건 단순히 시장의 수요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지정학적 위기들은 사실상 거대한 금융전쟁에 가깝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되어 미국으로 압송되었다는 소식 보셨을 겁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이자 친중 국가인 베네수엘라의 정권이 흔들리는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란 역시 하메네이 신정 체제가 붕괴 위기에 처하며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죠. 재미있는 건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바로 실물금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란의 금들이 러시아로 급격히 유입되고 있다는 소식은 금이 왜 최후의 자산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 큰 흐름은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이 달러 자산을 동결하거나 압류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달러를 들고 있다가는 언제든 한순간에 자산이 묶일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브릭스는 달러 패권을 우회하는 자기들만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들이 새로운 화폐를 찍어내는 게 아니라 국가 간 거래에서 발생한 차액을 정산할 때 마지막 수단으로 금을 사용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 중국 같은 나라들이 국채를 파는 대신 금과 은을 계속 사들이는 건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지금의 금값 상승은 단순한 가격 시그널을 넘어 달러가 독점하던 글로벌 정산 통로가 분산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올해 금과 은은 과연 어디까지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작년 한 해 동안 금은 64% 정도 상승했고 은은 무려 146%나 올랐습니다. 만약 올해도 작년만큼의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금값은 트로이 온스당 7,000달러 후반에서 8,000달러 오버슈팅이 발생할 경우 9,000달러까지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은 역시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할 때 130달러에서 최대 150달러 선까지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숫자들이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격 그 자체보다 금과 은의 상대적 가치인 금은비입니다. 코로나 시기 1대 123까지 벌어졌던 금은비는 현재 1대 50 수준까지 좁혀졌습니다. 역사적 평균이 1대 10에서 30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은의 상승 잠재력이 크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반지나 목걸이 같은 장신구보다는 24K 순금 골드바를 추천합니다. 실물 금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 10%와 공인비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보통 구입 가격보다 20% 정도는 올라야 본전이라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하시지만 실물금은 사고 파는 기술보다 계속해서 모아가는 저축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격이 얼마일 때 팔겠다는 계획보다는 자녀의 결혼이나 사업 자금 등 실제로 종이화폐가 꼭 필요한 순간에 현금화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결국 금과 은은 단순히 차익을 남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화폐 가치 하락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지금의 높은 가격에 조급해하기보다는 조정이 올 때마다 조금씩 나누어 매수하며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실패 없는 투자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